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 우울한 기분을 날려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 뇌는 그 기억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뇌가 학습한 보상 순위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음식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회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먹다가는 화병이 걸려서 죽겠다는 볼멘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드셔야 스트레스 풀고 산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을 깰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어서 사실은 스트레스 레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힘이 들면 마치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냥 정크푸드, 술 이런 것들이 너무 땡겨서 끊임없이 나한테 쑤셔 넣는 경우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 밤마다 냉장고 열거나 또는 심심할 때 그냥 따분할 때 과자 봉지 집어드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내가 생리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공복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짜 식욕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식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식탐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시기도 할 겁니다. 감정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현상을 많이 겪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습관을 개선하는 걸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중독과 습관의 전문가인 저드슨 브루어 박사가 쓴 책인데요. 식탐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식탐이라는 게 의지 박약이나 또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는 습관의 문제라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제가 식탐 해방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먹게 되는 이 식탐의 습관 고리를 이해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탐으로 습관 회로가 생기게 되는 메커니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유튜브 보시면서 아니면 또 쇼폼, 틱톡 이런 거 보시면서 과자 한 봉지를 또 비우는 습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오늘 아침 8시, 9시부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정도의 보상은 나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몸이 피곤하거나 또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 이제 자동으로 과자를 찾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배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자를 찾게 되는 고리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감정에 반응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패턴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점차 우리는 배고픔 신호와는 상관없이 자동 반사처럼 먹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의 바닥 부분에는 실제로 이 습관 회로라는 게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 회로가 고착이 되게 되면 실제 배고픔과는 무관하게 스트레스 또는 불쾌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회로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제어를 못하고 또 먹어버렸다, 내가 져버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면 기분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그 기분 달래려고 더 많이 먹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탐의 악순환 고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많이들 의지력을 가지고 식단을 해야 된다, 또 식욕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식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강연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사실 참을 수 없고요. 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무슨 극기 훈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실 의지력으로 이런 나의 욕망을 억지로 누르려고 할수록 오히려 식탐 또는 어떤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크레이빙, 갈망은 더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았던 경험은 잘 기억했다가 그 경험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별로였던 경험은 피하려 한다는 게 뇌의 본능적인 학습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그리고 단 음식은 내가 발견해서 먹었을 때 또는 사람이 발견해서 먹었을 때 생존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보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들, 쓴맛이 나는
독이 들어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먹었을 때 불쾌하게 하는 방식일 겁니다. 원시시대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열량이 높은 과일, 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뇌에서 맛있다, 또 먹자 이런 신호를 줬을 거예요. 그 덕분에 사실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뇌에는 올비토 프론탈 콜텍스, 안우와 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보상학습의 결정권자입니다. 이 저르슨 브루어 박사는 이 안우와 전두 피질을 실제로 결정권자, 더 디사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 부분이 과거의 경험 데이터의 누적을 바탕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스크림의 맛을 볼 때도 이전에 먹어봤던 맛들과 비교해서 더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호와 불호를 뇌에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누적된 기록이 순위표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 뇌가 지금 순간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줄 것 같은 행동을 고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보상 시스템이 현대에 와서는 종종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나거든요. 심지어 이 보상 시스템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도록 음식들이 설계되어서 슈퍼에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소금맛, 지방맛, 만족스러운 바삭한 느낌, 그리고 입안의 감도는 만족감, 그다음에 단맛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그야말로 하이퍼 팰러티블 푸드, 너무너무 맛있게 설계된 중독되도록 설계한 음식이 되는 건데요. 이런 조합들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관능을 높여놓은 음식들이 초가공식품의 형태라든지 또는 공산품의 형태로 굉장히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20-30만 년 전에 세팅되어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 결정권자는 여전히 과거의 원시시대의 사람들에게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음식이 최고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브로콜리와 케이크 두 가지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의 결정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즉각적 보상에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책의 저자인 브루어 박사는 이걸 놓고 우리 뇌 속 시스템에서는 케이크가 브로콜리를 이기고 케이크가 지루함을 이기고요. 케이크가 나쁜 기분도 이겨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지와는 상관없이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 우울한 기분을 날려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 뇌는 그 기억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뇌가 학습한 보상 순위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음식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회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요. 특히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먹을 때 굉장히 강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뇌 속 보상 회로에 깊이 각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운동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불안감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보상 시스템의 순위표, 엑셀 소팅되어 있는 그런 점수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뇌를 공부해보면 이 의지력이라는 건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저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브루어 박사의 이야기처럼 아이스크림이나 컵케이크, 그리고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정말 헤어진 연인처럼 금지된 음식이 머릿속에 들러붙는다라고 합니다. 사방에서 금지된 음식이 눈에 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꿈에도 금지된 음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얘기죠. 흰 곰은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더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저항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홍수로 물이 불어나게 되면 그 물은 계속 차오르다가 결국 댐을 무너뜨립니다. 이 중독 정신의학에서는 댐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흔해서 금욕 위반 효과라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술 끊고 다시 먹을 때 경험했던 현상들인데요. 금욕 위반 효과는 1980년대 워싱턴 대학교의 중독과학자인 앨런 말레트와 주디스 고슨이 처음 소개했는데요. 한동안 술을 끊었던 사람이 한 번 실수로 다시 먹게 되면 다시 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중독 상태로 금방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을 한 모금만 먹는데 그치지 않고 진탕 마시게 되는 그런 예전의 음주 습관으로 그냥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을 바탕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면 운동해서 칼로리 소모하면 된다. 칼로리 카운팅이라 그러죠. 이런 공식을 따르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또 다른 이유에서도 작동하지가 않는데요. 사실은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뭐 하루에 먹는 양을 뭐 2000칼로리를 1200칼로리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의 생존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식욕이 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에 돌입하면서 신진대사를 줄이게 되고요. 모든 칼로리, 내가 먹는 음식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신경과학자인 샌드라 아모트는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기아는 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몸무게를 줄이고 7년이 지나도 뇌는 우리를 다시 살찌우려고 노력한다. 몸무게 감소가 오래 이어진 기근 탓이면 이는 합리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현대사회에서는 뇌의 이런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말 아주 옛날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강제적으로 또 의지력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브루어 박사가 정리했습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강제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절제는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질 수 없는 것은 더 바라게 된다. 먹지 않기로 결심하면 계속 떠오르죠. 두 번째, 저항하면 갈망은 지속됩니다. 우리가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흰곰이 더 떠오르죠. 세 번째, 실패하면 예전으로 되돌아가기 쉽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 오랫동안 끊어도 한 잔만 먹으면 다시 포금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번째, 습관 변화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화 전두엽 피질, 올비토 프론탈 코르텍스는 행동의 보상 가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레코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노트에다가 하루 종일 뭘 먹는지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측정을 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식이장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소렉시아 너보사, 건강음식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여전히 식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거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 감정과 뇌 습관이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우리 뇌의 보상체계 순위표를 바꾸는 건데요. 앞서 뇌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먹는 것 외에 더 나은 보상을 내 뇌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뇌에게 케이크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억지로 참으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다이어트나 또 음식 제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워서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습관회로를 풀어내는 겁니다. 브루어 박사는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챙김, 한마디로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 내 몸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브루어 박사는 이러한 마음 챙김과 같은 것이 식탐의 습관의 고리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습관적인 폭식이나 또 스트레스 받아서 먹게 되는 간식이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가 정말 정신 차려보면 과자 한 큰 봉지가 다 텅 비어있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습관의 자동 반사 모드로 다 먹어치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첫걸음은 멈춰서 알아차리기입니다. 다음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집으려고 손이 갈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것 자체, 브레이크를 거는 것 자체가 내 행동의 원인을 인식하는 마음챙김 연습이 됩니다. 솔직히 점심 많이 먹었고 또 늦게 먹어서 배부른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 벌써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마음챙김을 활용한 구체적인 기법도 있습니다. 브루어 박사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실은 여러 가지 중독이나 통증 또는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RAIN, RAIN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R, Recognize, 인지하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식욕 또는 식탐의 충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단계죠. 이때 몸에 힘 좀 빼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allow, 허용하기, A입니다. 그 충동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억누르기보다는 그래 지금 내가 초콜릿이 땡기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판 없이 그 느낌이 존재하도록 잠시 두는 겁니다. 그 다음 I, investigate, 탐색하기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대체 왜 지금 이걸 먹고 싶을까?
아까 전에 상사가 갈궈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가슴은 답답하고 입맛은 심심한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단계가 됩니다. 맛을 상상하니까 침이 고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마치 연구자가 관찰하듯이 스스로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N, 노트입니다. 기록하기 또는 알아차림 유지의 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침이 고였다가 조금 있으니까 진정이 되는 것 같다. 심장이 막 두근거렸는데 호흡을 좀 고르고 나니까 좀 가라앉는다. 뭐 이런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메모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메모에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신기하게도 강렬했던 그 식탐의 파도 또는 뭐 술이 땡기는 그런 느낌, 당이 땡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브루어 박사가 오랫동안 연구해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식탐의 급류, 정말 막 미친 듯이 먹고 싶은 이런 상태가 12분 이상 지속되진 않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에 충동은 일시적인 거란 거죠. 사실 제가 오늘로 딱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은 지 3주가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은 식탐에 대한 책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못된 술이라는 친구를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써있는 방법들대로 그대로 해보고서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술이 땡기는 그런 경험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점점 습관 회로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충동을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요. 약간 한 박자 쉬면서 관찰을 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얻으려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 게 땡겼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조금 위로받고 싶은 기분 또는 스트레스가 많고 막 울화가 치미는 기분 이런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초콜릿이 아니라 뭐 휴식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공감하는 대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과자를 찾았었는데 사실은 내 몸에 움직임이 부족해서 찌뿌둥해서 생기는 권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마음 챙김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다시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인데요. 마음 챙김으로 먹기. 아마 마음 챙김 명상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를 느긋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인데요. 평소에는 뭐 TV나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우거우거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이번에는 좀 눈을 감고 음식의 맛과 질감 그리고 향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브루어 박사의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밤에 감자칩 한 봉지를 통째로 비우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브루어 박사 얘기를 들어보면 드시는 동안 발생하는 느낌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 환자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놀랍게도 감자칩 2개를 먹고 멈췄다고 합니다. 딱 2개 먹으니까 더 이상은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첫 두 입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맛의 행복은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배부름 신호, 포만감은 이미 왔는데 그냥 입이 심심하고 자동 반사로 계속 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굳이 더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브루어 박사 본인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곰젤리 있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곰젤리 하나를 그냥 봉지째 까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마음 챙김을 배우고 나서는 어느 날 이런 곰젤리가 대체 어떤 맛일까 하고 정말 한 알을 꺼내서 천천히 음미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몬드 먹기 명상을 하는 것처럼요. 그제야 느낀 거는 정말 무척 달고 끈적거리고 고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젤리를 몇 개씩 막 털어넣으면서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맛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분히 맛을 음미해보니까 별로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오래된 간식 습관을 블루베리 먹기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천천히 씹으면서 달콤함, 새콤함을 느끼니까 입도 즐겁고 또 먹고 나서 몸도 굉장히 가볍고 개운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옛날의 습관을 새로운 건강한 습관으로 치환하는데도 마음챙김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바꾸는 일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 경험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면 우리 뇌가 그동안 착각했던 달고 기름지고 이런 굉장히 맛있는 것들은 좋은 거야
라는 보상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브루어 박사는 마음껏 먹고 난 후에 몸이 힘들었던 경험을 생생히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환상이 깨지고 보상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굉장히 막 탄수화물 많은 이런 폭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음하신 다음에 또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후회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과식해봐야 좋을 게 없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순간의 충동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마음 챙김을 통해서 다시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 몸의 진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면 드디어 내 뇌도 이제 이 행동은 별로 보상이 없고 사실은 불쾌하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브루어 박사의 이야기를 빌리면 불과 10번에서 15번 정도만 이런 식으로 주의 깊게 경험해봐도 뇌는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다음번 선택에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없는 나무 없듯이 열 몇 번 마음 챙김으로 식탐을 관찰하고 나면 예전 같으면 자동으로 손이 갔을 상황에서도 뇌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요.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낼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호기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죠. 폭식이나 또 간식 참기에 실패했을 때 자괴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는 것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방금 내가 왜 실수했을까? 무엇이 어려웠을까?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 번 또 참다가 결국에 야식을 드시는 경우에도 내가 또 의지력이 없어서 져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번에 뭐를 잘못했을까? 오늘의 이런 방법은 효과가 없었네, 다음에는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도하실 때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렇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죄책감과 폭식의 악순환을 막아주는 완충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한 식습관 변화의 핵심은 내 행동의 트리거, 그러니까 어떤 그 트리거가 결국에 폭식으로 넘어가는지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요. 또 실제 먹는 행위를 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고 관찰을 하시고요. 또 결과로 느껴지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내가 이해를 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보상 시스템을 재교육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가짜 식욕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또 진짜 필요에 따라서 먹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막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제가 다 스포를 해버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인데요. 책에서는 21일로 나누어서 어떻게 마음 챙김하는 먹기를 실천하고 또 습관을 바꿔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습관이 안착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60일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22일보다는 더 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이 3주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데는 적당한 기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연스러움을 되찾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식탐의 충동은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나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식탐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스트레스나 불안, 지루함 같은 여러 감정들이 만들어낸 이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내 뇌에 있는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첫걸음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 보상 회로를 리셋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한 방에 절주 그리고 단주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몇 주, 몇 달이 더 갈지는 앞으로 더 경과를 봐야겠지만요. 그 정도로 실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자기 돌봄하시는 식사 회복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